하나 씨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저희 컨텐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평소에 나오던 장소랑 다른 장소에 와 있는데 그게 저희 프롤로그에서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그냥 카페 창업이 아니라 로스터리 창업. 네, 로스터리 창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스터리 창업을 준비 중이시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로스터기는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을 하셨다. 네, 비지스터 1.8kg를 계약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로스터기도 결정을 하셨다라고 말씀 주셔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이번에는 컨텐츠에서 가져보려고 해요. 회장님, 저희 그 로스터기 선택하실 때 혹은 로스터리 창업 선택하실 때 가장 고민하셨던 부분 아니면 뭐 지금도 고민하신 부분 혹시 있나요? 지금도 더 작은 로스터기로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사이즈가 맞는 건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로스팅 하는 게 맞는지 아, 그런 근본적인 네, 질문부터 근본적인 것까지 있습니다. 아, 그런 고민부터 더 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고민을 어떻게 풀어볼까 해서 실제로 로스터기를 처음에는 안 하시다가 나중에 구입을 하셔가지고 로스터리를 운영하고 계시면서도 다행히 1.8kg 이지스터 로스터기를 쓰고 계시는 저희 주변에 대표님이 계셔서 나주 오블럭이라는 카페에 와서 그 대표님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받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대표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희가 맨날 둘이서 외롭게 하다가 이렇게 또 셋이가 되니까 드디어 이제 뭔가 제대로 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거의 첫 번째 주자세요. 진짜 내가 처음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첫 게스트입니다. 오블럭 대표님의 간단한 소개. 나주에 오블럭이라는 카페 운영하고 있는 김진성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블럭 얼마나 됐어요? 3개월 정도 더 하면 5년 꽉 채운. 6년? 네.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제가 알기로 오블럭이 처음부터 로스팅으로 카페 창업을 하신 건 아닌 거죠? 로스터리 카페로? 네,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다른 네, 납품을 원두- 받아서 사용을 했었고. 그러다가 언제 바꾸신 거예요? 오픈하시고 나서? 오픈하고 1년 6개월 정도? 아.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영업을 하다가 이제 로스터리로 전환한 거죠. 전환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냥 하고 싶어서? 그냥 해보고 싶어서. 직접 해보고 싶어서? 이게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왜 로스터리 카페로 창업을 하려고 하냐, 왜 로스팅을 직접 하려고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 주셨는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하고 싶은 게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더 브랜딩을 하고 싶은데 그냥 이게 납품만 받아서 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스터리를 하는 게 낫나? 그쵸.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혜선 씨가. 그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데 아무래도 로스팅을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떠셨는지. 처음에 납품을 받다가 로스터리 카페로 하셨잖아요. 전환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오블럭이라는 브랜드를 좀 더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보세요? 그런 부분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사실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에 납품을 받았던 업체들은 사실 뭐 다 아는 쟁쟁한 업체들이었죠. 뭐 리브레, 프리츠, 180 그런 데서 납품 받아서 사용하다가 초기에는 사실상 조금 그런 게 있지. 이제 뭐랄까 너가 뭔데? 이런 느낌이 있었죠. 그러다 이제 그게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그래? 괜찮네 라는 반응들이 오고 지금은 사실상 조금 더 뭐랄까 먼저 사람들이 이제 원두 이름을 불러준달까? 그러니까 초기에는 우리는 이런 원두가 있고 이런 것 중에 선택하실 수 있는데 뭘로 드실까요?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오자마자 노메로 아메리카노 주세요, 필베로 라떼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이제 각인이 돼 있는 단계에 들어간 거죠. 그게 그러면 좀 더 로컬화가 잘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쉽게 말하면? 아니면 그냥 좀 아예 다른 지역에서 오셔도 우리를 알아준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영업을 하다 보니까 로컬화? 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이쪽 상권도 사실 그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라서 뭐 여기가 관광지도 아니고 뭐 가끔 뭐 광주에서 몇 분들이 오시지만 대부분은 사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점심시간에 직장인분들이 오셔서 사실 뭐 노메로 주세요, 필베로 주세요 뭐 이렇게 할 때마다
되게 좀 기쁘죠, 사실. 이게 조금 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그만큼 시간이 지났고. 그냥 궁금한 건데 그분들이 그냥 여기 와서의 메뉴 이름으로 아시는 거랑 여기는 로스팅을 직접 해 그래서 되게 전문성이 있어 라고 인식하는 거랑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이어진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이어지길 바라는데 사실 그걸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손님들이 어떻게 인식하시는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거를 알아채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거기까지 가서 이게 브랜딩이 잘 됐고 그 다음에 결국 중요한 거는 매출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매출까지 이어지는지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어떠세요? 그 전환하시기 전이랑 로스터리를 전환하시기 전이랑 하고 나서 그 커피에 대한 인식 차이는 조금 있었을 텐데 그게 매출까지 이어지는가? 그게 이제 뭐 그게 그렇게 이어져서 매출이 상승했다라고 정확히 알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원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지금 현재. 로스터리로 전환함으로써. 그게 전환이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로스팅 시간 하루에 얼마나 할애하세요? 하루 아니면 뭐 일주일? 저는 결국 뭐 납품을 많이 그러니까 납품을 위한 지금 로스팅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모든 시간 포함해서겠죠. 모든 시간 포함하자면 한 8시간? 일주일에 8시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주월 근무일 경우에 하루 정도를 할애한다. 그렇죠. 그러네요. 만약에 로스팅을 함으로써 사람을 더 뽑을 일은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로스팅을 하는 걸로 인건비가 더 드는 개념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게 그러면-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사장님의 않나요?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사장님도 인건비를 책정해야 되니까. 근데 또 추가로 더 고용을 해야 되는 문제는 비용에 많이 잡아먹으니까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그럼 확실하게 원가 절감이 됐겠네요. 로스팅을 직접 함으로써. 그렇죠. 산술적으로 원가 절감이 된 거면 된 거죠. 근데 그게 원가 절감일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딱 8시간만 붙들려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추가적인 그 시간들이 소요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어떤 책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납품을 받는 상황에서 퀄리티가 흔들릴 이유도 없겠죠, 대부분. 근데 흔들린다고 하면은 뭔가 다른 선택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손님들한테 뭔가 조금 더 다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이제 자가 로스팅의 경우는 뭔가 그것에 대한 방어막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 책임이 사실 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단순히 비용으로 환산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로스팅을 하고 그걸로 커피를 추출했는데 그렇게 네임드가 아니니까 유명하지 않으니까 만만히 보시는 분들은 와서 뭐야 커피가 사실 똑같은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라고 판단해버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다 알만한 업체 스티커 딱 대문 앞에 붙여놓고 영업하면 여기 서울에서 날아주지. 일단 이 상권은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거주하다 오신 분들이 많은 상권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사실 로스터기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로스터기 관련된 이제 뭐 측정 장비라던가 추가적인 기물들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까지 합쳤을 때도 원가 절감이 된 건지 아니면 안 됐는데 그냥 비슷하게 됐다고 보시는 건지도 궁금해요. 그런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원가 절감은 되지 않는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더 플러스 그냥 깔고 간다. 깔고 간다. 네. 그냥 매장 인터리에 하고 그 비용은 사실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비용. 투자 비용으로 쉽게 생각하시는군요.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이게 나중에는 원가 절감이 될 수 있는데 당분간은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상당히 장기적으로. 상당히. 그렇게.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뭐든 돈을 안 집어넣고 돈을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밥을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장비인 거죠. 택시 기사한테는 택시. 완전히 지금 공감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신다면 똑같이 그때 로스터리로 전환했을 것 같으세요? 지금은 이제 이 상황을 다 겪고 나서? 이건 좀 더 미래에 판단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다. 지금은
그러니까 정확히 반반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더 전에는 내가 로스팅을 하길 잘했다라는 판단이 좀 있었고, 근데 지금은 약간 반반 정도? 안 했어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것 같다. 라는 조금 계산이 나오는 조금 시점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 안에서 갈 수 있는 다른 방향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납품 받는 게 속 편하거든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이 로스팅을 썼던 에너지를 다른 분야에 투자한다면 뭐가 또 기회비용이 클지에 대해서 판단해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이 상황에서는 뭔가 이미 나름의 큰 돈을 들여서 구매한 걸 되돌리기 어렵잖아요. 진짜 그런 부분에 고민이 들긴 하겠네요. 이게 사실 8시간이라고 해도 보면은 저희랑 같이 커핑도 하시고 그 커핑하는 시간, 그 다음에 생두 고르고 주문하고 받아서 그거 관리하고 보관하고 이런 전체 시간 생각하면 진짜 많은 시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시간에 카페의 다른 운영의 방향성을 고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네요, 사실. 그리고 뭐 다른 측면으로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을 로스팅룸이 아니라 뭐 객석을 깔았다 그러면 테이블이 5개 정도는 나오겠죠. 그러면 점심시간에 꽉 찬단 말이에요. 그러면 5팀 더 받으면 그게 한 달이고 1년이면 그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지금 싱글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블렌딩뿐만 아니라 싱글 쪽에서도 좀 독특하고 내가 좋아하는 싱글을 소개하고 싶다는 그 욕구도 어느 정도 이 로스팅을 직접 하는 거에 작용하지 않나요? 그렇죠.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엔 그게 컸어요. 처음엔 그게 컸는데 현재는 블렌딩의 비율이 월등히 크기 때문에 그거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손님들이 정말 찾는 건 99%가 블렌딩이거든요. 네. 뭐 음료로도 나가는 비율이 그렇고 원두로도 나가는 비율이 그러니까 물론 원두는 싱글을 찾는 비율이 조금 더 크긴 하지만 실제 많은 부분을 소비하는 건 블렌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스터리 창업은 좀 자기만족 부분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당장 사업성이 크다라는 건 이게 납품을 목표로 했을 때의 이야기고 자가 소비라면. 근데 그건 다들 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알지 않을까. 그 저한테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브랜딩이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얼핏 이제 들었을 때는 어떤 괜찮은 매장을 만들고, 그러니까 뭐 그게 매출을 떠나서, 그러니까 네. 좀 힙하고 좀 간지나고 먹히는 매장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제 컨설팅을 받았을 때 이런 걸 샘플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쇼룸을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페이승 씨가. 힙하게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뭔가 그러니까 매장을 하는 이유가 본인 브랜딩을 만들 수 네, 있는 능력을 브랜드를 표현하기 위해서. 네, 그것도 포함돼 있죠. 이게 과연 직접 로스팅하는 게 이 브랜드를 만드는데, 카페 브랜드를 만드는데 크게 작용을 할 것이냐? 도움이 되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안 될 수도 있을까요? 그걸 그러니까 그 다른데. 시간을 다른 데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컨설팅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요즘은 뭐 로스팅 납품 받고 베이커리 직접 하는 게 좀 더 매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하고자 하는 뭔가 컨설팅이나 뭐 브랜딩에 관한 생각은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도 사실 요즘은 생각해요. 내가 로스팅을 공부하지 않고 베이커리를 공부했으면 훨씬 더 잘 됐을 수도 있겠다. 똑같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많이 판단을 해야겠네요. 근데 혜승씨 같은 경우는 지금 창업을 그쪽으로 하고 싶어요. 그 브루잉 전문 카페. 그런 카페를 하는데 이제 그런 납품도 받고 본인이 직접 몇 가지는 또 직접 로스팅도 하고 지금 이쪽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오블럭 사장님이라면 어떤 조언을 주실 것 같아요? 바로 로스팅을 해라 라든지. 근데 이제 그것보다 먼저 그러니까 매장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제 그거 실질적으로는 그거잖아요. 이제 나는 바리스타를 많이 했는데 이게 뭔가 발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맞아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내가 또 뭐 이제 다른 가지로는 어떤 컨설팅 관련 일을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차라리 내 매장이 뭔가 좀 멋지게 있었다면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있는 또 거예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약간 여기서 이 컨설팅을 할 때 내가 필터 커피만 파는 매장을 하고 있는 게 컨설팅에 도움이 될까요? 어떤 바리스타로서의 한계 부분을 인정하는 네.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필터 커피만 판매하는 매장이 대중에 좀 더 많은 대중을 끌어당기는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그게 어떤 매력이 있을까? 그 매장에.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질문이시네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컨설팅을 받으러 가요. 네.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 필터 커피를 팔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매장이 어떤 이유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나의 어떤 바리스타에 대한 한계에 의해서 조금 더 필터 커피에 위한 커피 그 매장을 운영하고 싶다면 이 부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해볼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어떤 대중을 땡겨야 되는 부분에서는 이게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스텝 바이 스텝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모든 걸 다 보여줄 수는 없을 거고 처음부터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봐 주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잘하고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저것도 잘하고 하나씩 준비해 가자. 그러니까 좀 느리긴 하겠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게 약간 요즘 좀 신기한 게 어떤 업체들은 순식간에 크더라고요. 그렇죠. 네, 기회장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만들려면 일단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자네 울지 마시게. 근데 똑같은 조건에 지금 예산에 이 정도의 브루잉으로 카페를 시작한다고 할 때 바로 로스팅을 안 한다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시작을 하는 게 저라면 로스터기를 사지 않고 머신을 살 것 같아요. 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럼 처음에 납품을 받고 아, 예. 그리고 나서 로스터기를 사도 되지 않을까. 그 브랜딩에 내 브랜드를 만드는 거에 머신이 좀 더 지금은 대중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내가 직접 로스팅을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그러니까 뭔가 스텝 바이 스텝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조금 내 베이스를 든든히 깔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매출적인 부분에 안정적인 매출을 만드는 그렇죠. 매장을 먼저 만드는 거. 예. 그 부분에는 차라리 라떼 라떼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없는 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라떼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 마끼아또가 안 되는 부분. 그게 물론 저희 매장도 생각보다 뭐 마끼아또, 뭐 바닐라 라떼 이게 많이 나가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가는 손님들은 있어요. 그 부분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차피 다 하는 거 우리 좀 알아보고 하면 달라 보이지 않을까? 라는 게 입장이 좀 있고요. 물론 이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다른 거 해가지고 잘 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는 게 사실 큰 커요. 근데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이런 마음 가지고 오셨다가 안 되는 분들 많지만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동업자는 그렇게 항상 말해요. 차라리 좀 대중적인 거 하자. 차라리 좀 더 좀 안정적인 걸 하자. 남들 다 하는 거 그냥 하자. 근데 요즘 시기에 남들 하는 게 하는 게 맞나 또 싶기도 해요. 그게 좀 커서 계속 설득하고 보니까 이쪽 방향으로 간 거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우리가 남들 카페 하는 것처럼 머신 갖다 놓고 납품 받아서 장사를 하면 사람들이 이걸 이해해 줄까? 그러니까 좀 얘들을 재밌다고 봐줄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재밌게 보이려면 인테리어를 되게 잘하거나 디자인을 되게 잘해서 아니면 뭔가 되게 힙한 사람들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힙한 것 같은데 지금. 지금 더 힙해지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힙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머신이 없으니까 힙해지는 걸로. 머신 없으면 힙한 건가요? 그렇다면 네, 힙한 걸로. 근데 하여튼 힙하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아니요, 힙해져요. 아, 그렇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어쨌든 현재는 힙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 우리 힙할 수 없으니까 그럼 뭔가 다르게 보여주자. 그래서 그래 힙해지는구나. 그래서 힙해지네요. 목표는 힙한 거였습니다. 그게 결국 아니라고 하지만 같은 굴레에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좀 달라야 된다. 네, 좀 더 매력적으로 보여야 된다. 편한 말로 힙한 거. 다른 매장과 우린 다르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여야 된다. 그 포인트를 우리는 머신이 없이 가자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힙한
딥하네요. 하여튼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